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만 놓치신 게 아닙니다. 저도 놓쳤습니다. 하루에 10억 부자가 1,500명씩 생기고 있답니다. 요즘에. 비트코인으로 15억 번 공무원이 있답니다. 근데 15억인데 수익률이 75%면 이분 진짜 야수의 심장 아닙니까? 진짜 자기 인생을 베팅하신 거죠. 다른 분도 있어요.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GS 리테일 다니시는 직원분인데 지난 3년 동안 안 먹고 안 쓰면서 마이너스 80% 저거 대단하다. 대출 털어서 13개 채웠는데 13억 8억을 번 거니까 5억을 넣은 거예요, 원금을. 네, 이런 분들이 지금 인증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역대급 떡상 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1억을 돌파했습니다. 올해만 75% 폭등한 비트코인, 장중 1억 원 돌파, 이런 뉴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 작년부터 만 1년 동안. 최근 만 1년 동안 우스갯소리로 요런 짤들이 할아버지 또 이러신다 또 1억이 뭐고 비트코인이 뭐예요, 이제는 좀 그만 좀 하세요, 진짜 왜 이러세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네 간다 했지. 이런 짤들이 지금 돌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도박 아니었어? 이 갑자기 1억이라니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제가 투자한 지 10년 된 저도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어요. 조금. 야,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올랐을까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현물 ETF 수급으로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으로 ETF 시장이 생겨서 거기에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펀드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지만 해외에서는 이게 가능해지면서 그쪽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흘러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가지는 의미는 제가 보기에 이거였습니다. 비트코인을 하나의 증권시장에 올려놓고 거래할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지수 추종하는 수익률을 고객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거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여기로 또 많은 돈들이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90% 이상 채굴됐답니다. 2022년 4월 4일 기사인데 그때 당시에 2100만 개 채굴 가능한데요. 그 중에 1900만 개 채굴됐습니다. 200만 개밖에 안 남았어요. 비트코인 90% 채굴됐습니다. 그래서 2040년이면 비트코인의 채굴이 끝난다. 추가 생산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반감기인데요. 반감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한 달도 안 남았대요. 뭐 이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유력하게 지난 반감기 이후로 4년이 도래하는 게 2024년 4월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지금 사람들이 야, 이제 채굴도 조금밖에 안 해, 야 이거 지금 사야 돼, 이런 심리들이 막 몰리면서 갑자기 이렇게 막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이거 저희가 비트코인 반감기를 표시한 거를 저희가 차트를 가져왔는데 보시면 저기 2012년 11월 28일이라고 해서 까만색 실선 보이시죠? 네, 저게 첫 번째 반감기고요. 2016년 7월 9일이 두 번째 반감기고요. 2020년 5월 11일이 세 번째 반감기인데 이 반감기를 전후로 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외는 19년 말에서 2020년 초 요 사이에 세 번째 반감기를 앞두고서는 가격이 조금 떨어졌었네요. 근데 지금은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 뭐 심지어 이런 말도 나옵니다. 10억 갈 거야. 야,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뭐 로버트 기요사키가 비트코인 한 3억은 그냥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안 가지실 수가 없다. 그런데 다 알아요. 너나니 압니다. 근데 무섭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코인으로 피 본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이 글이요, 2022년 글입니다. 한참 안 좋을 때죠. 비트코인 정석 코스 1단계, 비트코인으로 떼돈 벌었다는 지인의 지인 소식을 듣는다. 두 번째, 와이프 몰래 살짝 담가본다. 왜? 무섭잖아요, 처음에는. 3단계, 주식에선 꿈도 못 꾸던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며칠 만에 이룬다. 4단계, 와이프에게 여보, 사람이 미래가 아니야, 코인이 미래야 라고 하며 집 살 돈 끌어모아서 잡코인을 매수한다. 와이프 반대로 몰래 매수하는 사람 비율이 더 많다네요. 5단계, 떡락빔. 6단계, 물 탈까 말까 고민하다가 카뱅 신용대출 얼마나 되나 조회만 해봤는데 5천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준다고 하니까 다시 물을 타볼까 하면서 7단계, 내가 대기업 다니는데 그냥 한번 야수의 심장으로 물 타보자 라고 하며 추가 물 타기. 그리고 8단계가 떡락에 더 떡락.
그러면서 본전이 아른아른한다. 2년 전에 비트코인 암흑기에는 또 이런 내용들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한동안 비트코인 얘기도 안 했었죠, 사람들이. 그죠? 비트코인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조망을 해볼게요. 비트코인이 가격이 안 좋아졌던 2022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첫 번째로 거래소가 상폐가 되고요. 그리고 해킹 같은 막 이런 얘기들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천억이 휴지 조각이 됐다. 막 이런 게 나오면서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더 차갑게 식었었어요. 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봤자 가상자산이잖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현금이 개입된 순간부터 이거 실물자산이에요. 그런 사람 절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아니 가상자산이 돈으로 인정되면은 미국이 달러 패권을 그냥 놔둘 것 같아? 자기들 권력을 그거를 비트코인 세력한테 넘겨줄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들이 팽팽하게 맞서고요. 세 번째, 포모 현상. 포모 현상 아시죠? 예,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한 느낌. 지금 마통 뚫어서 비트코인 사는 거 미친 짓이야? 나 마통 4천 정도 있어. 돈 모은 건 1,300밖에 안 돼. 그래서 마통 4천 해가지고 시원하게 5,300 한번 코인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투자 망설이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주식은 근거가 있잖아. 근데 비트코인은 뭘로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최대한 이성을 챙기면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지금이 마지막 아닐까? 내가 들어가자마자 피바다같이 되면 어떡하지? 그렇다고 나도 돈 못 버는 건 싫은데 현주 대표님한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게 있을 텐데 비트코인의 미래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많이 오르고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는 시점에 나도 투자를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지금이 거품 아닐까? 고점 아닐까? 나사면 물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이 되시죠? 네, 그거를 알아보는 혹시 노하우가 있느냐?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네. 그 2018년 아파트 거래 시기에 따라서 큰 아픔을 겪었던 그때 제가 몇 억이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 순식간에. 네, 순식간에 몇 억이 날아갔어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와이프한테 몰래 한다고. 네. 저도 와이프한테 말을 못했어요. 그때 네네. 이걸 채워 넣어야 되는데 네. 저는 그때는 비트코인 같은 건 몰랐고 네. 주식 중에 가장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센 게 바이오잖아요. 네, 그렇죠. 바이오를 한번 해봐야겠다. 제가 하나 보던 바이오가 저는 바이오 진짜 1도 모르는데 매일 상한가를 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면 돼지를 길러가지고 돼지 심장을 사람한테 넣는 거예요. 미래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이식 수술 기다리시는 분이 많은데 돼지만 길러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고 하면 와, 혁신이잖아요. 네. 근데 상한가 막 가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한 번만 넣어서 상한가 한 번만 먹으면 진짜요? 고민을 매일 했어요. 매일 할 걸 하는 동안 상한가 어제 했어야 되는데 오늘 할까? 아니야. 상한가 또 가고. 와, 나 지금 비트코인 볼 때 약간 그런 느낌. 진짜. 네? 근데 만약 샀는데 물린다면 와이프한테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뭐 그냥 이혼당해도 할 말 없는 가격인 거죠. 결과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고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같다라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럴 때 쉽게 빠져나가는 방법이 뭐냐면 권위에 호소하는 겁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한테 그 사람의 말을 가져오면 저는 그냥 쓱 빠져나갈 수 있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 형님 전 세계 1등 해치펀드. 저희 회사가 해치펀드인데 저희 회사보다 10,000배 정도 큰 것 같더라고요. 회사가. 레이 달리오가 알려주는 버블 판단 6가지 기준. 여러분들도 링크드인에 들어가면 저분이 저걸 올려놨어요. 그거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쓴지? 저분은 비트코인에 대해 쓴 건 아니었고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 AI 시장이 지금 버블이냐 아니냐를 본인이 얘기하려고 저렇게 길게 썼는데 원칙 6가지를 딱 보여주고 이 원칙에 맞춰보는 거예요. 제가 또 번역을 해놨습니다. 너무 친절하시다. 직접 한 겁니다. 구글 번역기를 사용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틀릴 수 있다는 점. 첫 번째. 전통적 가치평가법으로 볼 때 높은 주가. 전통적인 가치평가법은 레이 달리오가 뭐라고 했냐면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자산을 샀을 때 거기에 부수돼서 나한테 들어오는 소득이 있는가? 부동산을 사면 월세가 들어오고 그렇죠. 채권이나 예금을 하면 이자가 들어오고 주식을 하면 배당이 들어온다. 그거를 계산했을 때 높냐 낮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가치평가법으로 볼 때 무조건 높은 거예요. 저거는 비트코인 항상. 그렇지. 그러니까 오케이. 1번으로 볼 때 비트코인은 버블이에요. 두 번째, 지속 가능하지 않은 환경.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럼 3번으로 넘어갑니다. 시장이 많이 상승했으니 강세장이라고 판단하는 초보 투자자.
사야 돼 말아야 돼 지금 이러고 있는 여러분들이 왜 사야 돼 말아야 돼 왜 생각하냐면 다른 이유 다 필요 없어. 반감기니 화폐니 현물 ETF 다 필요 없어. 이유는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3번은 버블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 광범위하게 낙관적인 심리. 비트코인 오를 거야. 반감기니까 더 오를걸? 10억 될 거야. 달러화를 바꿀 거야. 낙관적인 심리 있죠, 현재? 맞아요. 4번으로 봤을 때도 버블. 다섯 번째, 부채로 충당한 높은 매수 비율. 아까 우리 얘기 많이 나왔죠? 신용대출. 지금 영끌 비투 지금 네. 난리예요 이거. 저 마통이 있어요. 빚으로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여섯 번째,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투기적인 구매인데 여섯 번째는 기업에 대한 얘기니까 비트코인은 관계가 없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봤을 때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2번을 뺀다면 1, 2, 3, 4, 5번 중에서 4가지 1, 3, 4, 5가 버블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는 버블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네. 여러분들이 사려면 조금 사든지 빚져서 사지 말든지 남의 말이 아니라 내 스스로 생각하고 논리를 짜고 계산할 수 있는 분만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건 사실 부동산도 마찬가지, 주식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이 통용되는 거예요. 부동산 똑같이 쓸 수 있겠네요. 똑같이 쓸 수 이거 있죠. 왜요? 이거 어디다 써놓고 나도 해봐야겠다 이거. 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 투자가 또 쉽지 않았잖아요. 특정 종목에서 돈 번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 주식시장 전체가 좋진 않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신 거죠. 아, 이걸 이제 그냥 주식 하지 말까? 코인 할까? 그저께 버스를 한번 탔어요. 네. 아, 근데 진짜 다 적어보고 있더라. 남녀노소 할 거 없어요. 몇 달 전만 해도요, 다 뭐 유튜브 보든 아니면 뭐 게임하거나 막 되게 각양각색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 진짜 깜짝 놀란 게, 아, 지금 코인은 진짜 코인이구나, 대세가. 진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나도 그걸 보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그 코인 그 나도 차트를 나도 보고 있어. 진짜 올랐나? 나도 보고 있어. 얼마나 오른 거야? 이러면서. 주변에서 하니까 마음이 움직이는데 돈이 사실 많이 없죠. 그러니까 자꾸 비트가 나오는 거잖아요. 투자 선배 김현준 대표님, 너나이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두 분이 평범한 직장인으로 돌아간다면 코인 투자 하시겠습니까? 부동산 공부하기 전이야. 나 부동산 공부하기 전이었으면 저는 무조건 했을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못 버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나는 못 버는데 너는 버는 건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이 진짜 무서운 게 저는 요즘 그런 생각 들어요. 만약에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온라인 접속을 하려면 집에 있는 PC나 노트북으로만 해야 되고 네. 회사에서는 원천 차단이 돼 있어, 그게. 그렇죠. 자, 그러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을 실제로 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포모가 좀 덜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떠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인스타에 인증 때려, 블라인드 인증 때려. 내 옆 사람이 아닌데 옆 사람처럼 느껴지는 옆 사람인 거예요, 네, 그냥.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지금의 제가 코인 투자를 하겠냐 이거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안 합니다. 왜 안 하시죠? 네, 저는 그 업비트 그것도 설치를 안 했고요. 사실 2022년에 사볼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안 샀습니다. 이제 왜 그랬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 10년 동안 해오면서 돈을 잃기도 하고 막 진짜 고생도 해보고 돈 많이 벌기도 하고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원칙들이 세워졌는데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돈을 되게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더라도 만약에 그 기회 속에 내가 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면 저는 그걸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잘 되면 대박 이거를 계속 해나가는 사람을 일단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안 되면 쪽박이라는 건 딱 한 번에 내 모가지가 탁 날아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요,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이런 거죠. 잘 되면 중박, 안 되면 소박.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이런 표현 한 적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한참 유행할 때 몇백 명이 있는데 그중에 1등 하면 당신은 456억 부자가 됩니다. 참여하시겠습니까? 그게 전형적으로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진짜 사망인 거야. 그건 사망이지.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미쳤습니까? 제가 그걸 왜 해요? 그런 걸 왜 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투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투자에서는 오징어 게임에 참전을 하는 거예요. 자꾸 대박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는 어떤 투자를 하냐면 잘 되면 중박, 안 돼도 내가 죽지 않아. 내가 망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해갖고 언제 부자 돼요? 빠르게 부자 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본질적인 의미는. 근데요 여러분 이게 제가 해보니까요. 투자 10년 해보니까 잘 되면 중박, 안 돼도 안 잃는다 이런 거를 계속 하잖아요. 여러 번. 처음에 잘 되면 대박에 근접하는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예. 여러분들 보고 코인 투자를 하지 마시라거나 코인의 미래는 없다거나
코인 투자는 잘못된 투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저라면 저는 투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코인 투자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용어, 투자 용어 중에 하나가 단도 투자. 그 단도 투자가 똑같은 거예요. 벌면 책이죠. 많이 벌고 실패해도 잃지 않는다. 그렇지. 51%의 확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주식 투자하는 게. 왜냐면 미래의 일이니까 내가 그렇죠. 맞출 수가 없잖아. 네, 맞아요. 근데 조금 열심히 하면 50%는 넘기거든요. 네. 그거를 반복하면 복리 수익이 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51%의 확률인 줄 알았는데 실패했을 때 아웃되지 않아야 돼요. 아웃되지 않는다는 건 덜 잃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고요. 대박을 한 번 했다가 조금 한 번 차면 곱하기 0 하면 다 0 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중박이라는 표현 하셨는데 그 중박이 모이면 이렇게 올라가고요. 대박이 되죠.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 근데 너도 비트코인 차트 본다며 그럼 너도 솔직히 마음은 아닌 거 아니야? 이러실 수 있는데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종잣돈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인 사람이 비트코인을 한다. 그럼 얼마를 할까요? 1,000만 원 이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죠? 근데요. 예를 들면은 자기가 돈이 10억이 있어요. 과감한 사람이면 한 1억? 1억 정도 네, 그렇죠. 해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의 한 1% 정도를 언젠가 기회가 되면 코인을 통해서 매매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조차도 경험일 거기 때문에 대신 그렇게 매매할 때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피가 흥건할 때 하지 않을까.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투자에 100% 확신은 없다. 이게 뭐냐면요. 미국 최초의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을 기념하는 도시가 워싱턴 DC잖아요. 거기에 세워진 그 대통령의 기념탑입니다. 무려 169m에 해당이 되고요. 국부를 기념하는 거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나 진귀하고 막 뭔가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탑은 그냥 단순히 벽돌을 쌓은 탑이 아닙니다. 저 탑의 저 꼭대기를 보세요, 여러분. 저기에 뭔가 숨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요겁니다, 요거. 지금. 요만한 거. 네. 금이 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사람 손 한 2개 정도 되겠네요. 저 사각뿔을 특이한 걸로 만들었습니다. 뭘로 만들었겠어요? 그 시대에 가장 귀한 걸로. 그렇죠. 귀한 분이니까. 그게 뭐냐면요. 저기 써 있습니다, 위에.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여러분들 쿠킹 오일의 재료입니다. 아시죠? 그 알루미늄으로 대통령을 기린 겁니다. 지금 같았으면은 최소한 금. 뭐 다이아몬드도 쓸 수 있지. 미국의 대통령인데. 근데 저 당시에는 저걸 알루미늄으로 한 이유가 알루미늄이 그 당시 가장 귀한 금속이었대요. 저게 현재 가치로 3억 원 정도 되는. 근데 지금 저게 저만큼의 알루미늄을 사면 얼마요? 4달러라고 합니다. 얼마요? 4달러. 3억이 4달러. 후하게 쳐도 5,000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당시에 가장 진귀한 거. 근데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비트코인이 저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르죠. 모르는데 그건 저희도 몰라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비트코인과 알루미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들이 그냥 좋아 이거 이뻐 보여. 희소해. 진귀해. 그러니까 나는 비싸게 살 거야. 왜? 다른 사람이 또 비싸게 더 사주겠지. 그렇죠. 또 팔 수 있겠지. 라고 해서 그거의 극단 값은 3억이 4달러 된다는 거예요. 와. 맞출 수도 있지. 10억 갈 수도 있지. 근데 안 갔을 때 큰 손해가 날 수 있는 베팅은 하면 된다, 안 된다? 보통? 저는 안 합니다. 우리는 안 합니다. 네, 저는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투자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복리를 쌓아가면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아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과연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스스로 생각을 해서 그게 효용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만 투자하는 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잃지 않거나 또는 잃었을 때에도 뭔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현준 대표님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좀 아쉬운 게 다음번에 대표님하고 당분간 마지막 방송이 될 수 있어서 그게 또 아쉽네요. 이런 얘기를 전 이제 누구랑 하죠?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3월 28일 여러분들 꼭 오셔야 되고요. 1차적으로 마지막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가장 많은 참석자
네. 가장 많은 좋아요를 보여주시면 저희도 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기분 좋게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현준 대표님과 같이 하는 거를 그 준비한 게 있습니다. 월브닷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현준 대표님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번에 새로 나온 책으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저희 독서 모임에 참여를 하셔서 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 투자와 관련되어서는 뭐 당연히 되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투자하는 외로움이나 어려움을 해소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